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서 우리 배관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배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체를 이송시키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 양을 조절하고 그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밸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밸브는요 사실 여러 가지 밸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밸브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먼저 여러분 게이트 밸브입니다. 여러분 게이트, 이걸 다른 말로 슬로스 밸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게이트 밸브에서 게이트는 뭐가 되냐면 요 부분이 여러분 게이트예요. 그쵸? 자, 이걸 열잖아요. 완전히 열어버리면 얘가 완전히 위로 올라가. 그러면서 물이 흘러갈 때, 자, 물이 흘러갈 때 이 게이트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밸브에서 자, 물이 흘러갈 때 걸리적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찰이 적다는 얘기예요. 마찰이 적을수록 여러분 좋은 거예요. 잘 흘러가니까. 근데 자, 막아버리면 이렇게 자,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는 여러분 수문처럼, 여러분 수문 있죠, 수문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요. 위아래로.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주냐? 여러분 배관 도중에 밸브를 설치해서 이걸 차단하거나 또는 열어주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밸브가 바로 이 게이트 밸브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마찰 손실이 가장 적다는 표현 나와 있죠. 마찰 손실이 적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만큼 물이 잘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단면은 그렇게 그러지만 여러분 요게 게이트야. 요게 여러분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아셨죠? 동그란 것이.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이 밸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많이 쓰여요. 또 많이 쓰는 대표적인 밸브가 하나가 바로 글로브 밸브입니다. 자, 글로브란 뜻은 여러분 둥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글로브란 표현을 찾으면 또 지구본 뭐 지구 이런 식으로 또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둥글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해서 공구자를 써서 구형 밸브라고 합니다. 아셨죠? 구형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래된 밸브가 아니라 공구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고요? 동글다고. 그럼 도대체 뭐가 동그른데 손잡이가 둥글어요? 그게 아니라 요 몸체가 게이트 밸브보다는 좀 동글동글해요. 요 몸체가. 여기 몸체가 좀 동글동글해. 대표적인 여러분 글로브 밸브가 뭐냐면 수도가에 있는 수도꼭지 있죠. 그게 몸체가 또 뭐 보면 둥글둥글하거든요. 그게. 기억도 없어. 그러면 얘는요 특징이 뭐가 되냐면 기본적인 요 막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 막들이. 아예 여기도 여러분 막이 있죠. 이렇게 요 막이. 이런 막이 있다고. 문제는 이런 막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방금 본 게이트 밸브보다는 훨씬 마찰이 아주 큰 거죠. 자, 그래서 절대 얘는 배관 도중에 쓰면 안 돼. 잘 흘러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잘 못 흘러간다고요. 그러면 어디에 쓰는데? 여러분 수도꼭지라고 하면 구형 밸브가 여러분 수도꼭지였죠. 그러면 얘는 배관의 끝에 설치하는 거예요. 배관의 도중에 설치하는 거예요. 배관의 끝에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주냐면 마찰은 글지 몰라도 유량을 조절하는 데는 좋겠죠. 그래서 얘는 주로 유량 조절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도중에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글로브 밸브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한번 자 보시면 돼요. 그럼 체크 밸브입니다. 자, 이 체크 밸브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면 한문으로 역지 밸브라고 합니다. 자,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역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뭐라고 해요? 역지 밸브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펌프가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높이가 한 30m 돼. 여기서부터 요 높이가 한 30m 된다고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펌프가 여러분 딱 가동하는 과정에서 물을 보내다가 자, 펌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멈춥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이 밑으로 쏟아지면 될까요? 아니면 그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네?
쏟아지는 게 좋아요? 그 상태로 있는 게 좋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기름 주유해봤죠? 주유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주유기가에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 여기 끝이 주유기야. 그러면 내가 딱 멈추면 여기에 있는 기름이 밑으로 내려가야 좋아요? 아니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래 여러분 내가 작동과 함께 여기서 계속 기름이 나와야 되니까. 아셨죠? 펌프도 마찬가지예요. 멈췄다고 해서 여기 있는 물이 밑으로 다 쏟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때 존재할 때 여러분 밑으로 물이 못 쏟아지게 막아주는 밸브가 여러분 바로 체크 밸브예요. 그래서 거꾸로 흐르는 걸 막는다고 해서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역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체크 밸브는 두 가지 형태의 밸브가 있습니다. 리프트형과 스윙형. 자, 그러면 리프트란 말은요, 여러분 수직 운동하는 거예요. 수직 운동. 여러분 겨울철 좀 있으면 겨울철 되면 여러분 스키 타러 가죠.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거기서 어떤 분은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봤긴 봤어. 그게 무섭대. 차라리 썰매를 타고 가지. 하여튼 얘는요, 요 노란색 막이 위아래로 움직여. 그래서 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뭐도 리프트라고 하냐면 자동차가 고장나서 들어 올리는 기계도 리프트죠. 수직 운동 한다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들을 위해서 자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비슷한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 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프트는 무조건 상하 수직 운동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리프트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얘가 지금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그러면 물이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힘이 없으니까 물의 힘에 의해서 얘가 여 위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기 구멍이 뚫리겠죠. 그럼 물이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물이 이제 여기서 자 오는 것을 멈춰요. 그러면 물이 안 올라오니까 얘가 어때요? 이제 물이 밀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주저앉았어. 주저앉았으면 이제 거꾸로 내려올 때 이러면 물이 거꾸로 흘러 못 흘러요. 못 흘러간다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실제 외형의 모습입니다. 아셨죠? 외형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갖다 보면 외형은 이렇게 생겼다고요. 좀 특이한 거 없어요? 여러분 봤을 때.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돌리는 손잡이가 없는 거지. 여러분 돌리는 손잡이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밸브가 아니라는 얘기야? 아, 이거예요. 물의 양을 조절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유량 조절을 못하는 밸브예요. 얘는 그냥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만 하는 거지 물의 흐름의 양을 조절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 이게 기본 개념이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리프팅이 있다면 또 하나의 다른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스윙형이에요. 자, 얘는요, 요게 힌지엔 상태예요. 자, 물이 여러분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껴져. 물이 밀어버리면 얘가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제껴진다고. 여러분 스윙이 뭐예요? 여러분 야구방망이 한번 휘둘리면 스윙이죠. 골프채 한번 휘둘리면 스윙이잖아. 요 지점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서 뭐라고요? 스윙형이야. 그러면 물이 밀어주면 얘가 이렇게 제껴졌다가 물이 이제 밀어주는 힘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오면 어때요? 저절로 이렇게 닫혀지겠죠. 닫혀진 상태에서 요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스윙형입니다. 개념이 이래요, 이거.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얘기 못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수직관과 수평관, 저 수직관에는 어떤 걸 쓰고 수평관은 어떤 걸 쓰고 그것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유량 조절 못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자, 스윙형이 어떤 형태고 리프트형이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자,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다음에 오 수정화 설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부 우리 물에 관련된 얘기를 배웠어요. 자, 근데 참 희한하다. 여러분 사람을 거쳐가 무조건 여러분 구정물이 되는 거죠? 깨끗한 물이 하나도 없어. 사람만 거쳐가면 무조건 더러워져. 아니에요? 환경 오염은 뭐 동물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만드는 거죠. 쉽게 볼까요? 여러분 돼지에 가면 돼지들 소 외양간 그럼 거기서 여러분 개들이 싼 똥이 뭐 더럽네 어쩌죠. 근데 돼지는 왜 키우고 소는 왜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이런 오염이 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가장 큰 문제야. 자, 그러면 이 물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강이나 하천 이런 데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일정량 이걸 또 자 걸러줘서 일정 농도의 이제 깨끗한 물로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정화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오염의 지표가 있습니다. 자, BOD, COD, DO, 뭐 SS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건 다 여러분들이 자 보셔야 되는데, 자 오염의 지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BOD와 COD입니다. 자, BOD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COD는 생물자 빼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이런 표현들을 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요 이거 공부하라니까 어떤 분은 내가 봤어 죽으라고 이 스펠링 외우고 있더라고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몰라도 돼요. 꼭 그러면서 꼭 이걸 갖다가 뭐 저게 무슨 약자인지 그걸 갖다 외우고 있어요. 능력 되면 외우는 것도 좋아요. 뭐 나쁜 건 아닌데 굳이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이지 뭐 저걸 갖다가 뭐 다 외울 수 있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능력이 되시면 외우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그럼 BOD는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염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COD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화라면 그 숫자들이 점차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럼 자 BOD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여러분 생활 하수 오염 측정 기준을 쓰고, COD는 공장의 폐수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강에서 어떤 오염 물질이 나와요. 이때는 여러분 한강의 현재 BOD 농도가 얼마라고 나와요. 아셨죠? 자, 그런데요 공단에서 나오는 그 폐수를 측정할 때는 항상 COD가 얼마라고 여러분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랐으니까 그 개념을 몰랐지, 이제 알면 얘는 BOD, COD를 쓰는구나 라고 나중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를 대해서 여러분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오수정화 설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자, 그러면 정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정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을 자 물리적 처리 방법, 뭐 화학적 처리 방법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즉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약품을 쓰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 표기를 했는데 이 방법은 여러분 미생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호기성이 있고 하나는 혐기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내용이 중요치 않습니다. 아셨죠? 호기성이 뭔 뜻이고 혐기성이 뭔 뜻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사전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호기성, 혐기성 상당히 좀 사전적 의미는 어렵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 기자가 공기할 때 그 기자죠. 호자가 좋아하는 호자야. 그럼 호기란 얘기는요 공기를 또는 기체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졌다는 얘기가 호기성이죠. 그럼 뒤에가 균자가 붙으면 공기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균이 호기성균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해석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충분해요. 아셨죠?
그러면 공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 균이 살려면 여러분 공기를 차단해야 돼요? 공기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개념인데 이게 문제인데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개념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 호기성이 사는 곳에는요 항상 환기설비나 극기설비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러면 혐기는 그 혐자가 혐오할 때 그 혐자야. 그러면 공기를 싫어하는 성질이란 표현이 혐기성이죠. 다시 가요. 혐기란 얘기는요 공기를 싫어하는 성질을 균자가 들어가면 가진 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공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공기와 차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기와 차단하면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부패가 된다. 뭐가 부패가 돼요? 동이 푹 삭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혐기성에서. 그러면 혐기성균은 여러분 뚜껑을 열어놔야 돼, 닫아놔야 돼요? 공기가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극기설비 또는 환기설비 갖추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자 정화조에서 이 호기성 처리 방식은요 산화조에서 이루어지고 산소와 결합한다는 표현이 산화입니다. 아셨죠? 자 얘는 부패조에서 발생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저 해석만 호기성이 뭔 뜻이고 혐기성이 뭔 뜻인만 해석만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거저 따라오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항상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공부를 이렇게 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정화조의 정화 과정입니다. 자, 이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부패 여과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은요, 부패 산화 방식,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안 써요. 요즘 안 쓴다고요. 자, 그러면 언제 이 방식의 정화조를 만들었냐면 90년대 초까지는 여러분 이 방식의 정화조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다음부터는 이 방식을 자꾸 안 쓰려고 했냐라고 하면 요 방식 때문에, 요 부패조가 있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패조가 있다는 얘기는 덩을 삭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며칠이면 삭을까요, 저거요? 여러분 덩은 기본적으로 삭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 장내에서 어느 정도 부패가 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덩이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보통 며칠로 삼냐면 이틀 정도로 삼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정화조의 거의 반절을 차지한다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덩이 이렇게 쏙 빠졌어. 빠지면요 점점점점점 이렇게 봐요. 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덩이 위에서 넣으니까 밀려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여기다 펌프 같은 거 설치 안 합니다. 왜요? 펌프 같은 거 왜 설치 안 할까요? 펌프도 나중에 썩을까 안 썩을까요? 썩어버리니까 그런 장치를 되도록이면 설치 안 합니다. 부패조에서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 여기서 새로운 덩이 내려오면 여기서 밀려가는 거죠. 밀려갖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온다고요. 이 기간을 여러분 보통 이론상으로 이틀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간이 엄청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만 사는 거 아니잖아. 모든 아파트 주민이 다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공간이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밀려서 밑에서 위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여과조예요. 여과조인데 여기 쇠석들이 있어요. 쇠석이 뭐냐면 깬 자갈들이에요. 그게 여과를 시킵니다. 자, 근데 여과가 위에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산화조예요. 산소와 결합하는 조예요. 여기는 무슨 균이냐면 우리가 배웠던 호기성균. 자, 여기는요 혐기성균이 부패를 시켜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물을 뿌려줘. 자, 물을 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요 사이를 잘 통과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정화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호기성균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호기성균이
자, 물과 함께 여러분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덩이. 자,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 내려와. 그러면서 여기서는요, 소독 약품이 무조건 밑에서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덩물이 있죠. 또 소독 약품과 함께 해서 자, 밑으로 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이미 부패가 됐고, 그다음에 이 산화조에 있는 호기성균 있죠. 이 호기성이 계속 내려가면서도 작용을 합니다. 아셨죠? 얘는. 그래서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요 방식을 요즘은 안 쓴다는 거죠. 아까도 그랬죠. 이게 굉장히 커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방식이 어디 있냐면 정화조가 있으면 꼭 어린이 놀이터 옆에 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근데 그게 정화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거기 보면 여러분 파란색 파이프로 여러분 위로까지 이렇게 있었죠. 파란색 파이프로. 거기서 냄새가 나니까 여름에 보면 그 나파리들이 하루살이들이 막 거기 주변을 막 맴돌죠. 그 파이프가 지금 어디에 연결돼 있을까요? 산화조에 산소 공급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꾸 냄새가 나니까 어디로 빼는 줄 아세요? 가까운 아파트 있죠. 이쪽으로 갖고 옆에 하편 그 측면에 이렇게 벤츄레이터에 설치하고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보여요, 측면에.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왜요? 여름에는 자꾸 냄새가 자, 각 세대로 들어가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집은요, 독박이죠. 하여튼 어쩔 수 없어. 내가 모르고 사는 게 편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 이게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현재 쓰는 정화조 방식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배우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정화조였습니다. 자, 이 정화조의 어떤 관리 규정 같은 건 여러분 관리 실무에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시험 문제가. 자, 이어서 봐야 될 내용은 자, 9번째입니다. 가스 소방 설비입니다. 가스 설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매번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소방은요 기본적으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재소가 주면 한 문제 더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소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방법에 의해서 자,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법적인 내용들이 거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결론적인 얘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스입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스는 여러분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의 가스를 배웁니다.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 LPG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문은 뭐라고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이 LPG를 뭐라고 하냐면 액화, 석유가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액화라는 표현이 뭐예요?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 이걸 뭐라고요? 액화가 됐다고 하죠. 액상화된 거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 뭐예요? 기체화됐다고 해서 기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기본 상식입니다.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요. 왜 기체를 갖다가 왜 액체로 바꿔야 될까요? 그래야 작은 공간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저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운반하기도 쉽고 저장하기도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LPG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액체 상태로 흔들리죠. 자, 액체 상태로 흔들려내면 이걸 갖다가 완전히 아주 차갑게 냉각을 시켜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바뀝니다. 이걸 자 모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왜 석유라는 표현을 붙였을까요? 석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원유 있죠, 원유. 이걸 석유라고 얘기하죠. 원유나 석유나 똑같아요. 자, 이걸 여러분 정제를 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 석유 화학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지할 때는 원유에다가 밑에 여러분 열을 가열하는 거죠. 이때 한 보통 30도 정도만 가열해도 여러분 요 원유에서 올라오는 기체가 있어요. 그 기체를 모은 게 여러분 LPG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 써요? 석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셨죠? 이거. 자, 그런데요, 이 LPG 같은 경우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무거워요. 자, 비중이 공기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중이 뭐예요? 무게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큽니다. 크다는 얘기는요, 얘는 가스가 누출되면 무조건 바닥에 깔려요. 바닥에 깔려. 그러면 기체니까 잘 날아갈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잘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어떤 공간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LPG가 여러분 바닥에 누출돼 있는데 담뱃불 어때요? 또 한번 확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확 고실라지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스통이 많이 터졌죠. 가스가 누출되면 여러분 공기 중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다. 여러분 우리 풍선이 있는데 하나는 헬륨가스를 넣고 하나는요 우리가 불어서 냈어. 헬륨가스를 넣으면 여러분 풍선이 어때요? 놓기만 하면 무조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야. 근데 일반 풍선 어때요? 바디가 깔리니까 맨날 밟으니까 펑펑펑 터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 LPG는 그렇게 썩 안전한 가스는 아닙니다. 안전성을 따진다면. 근데 뭐가 좋냐면 다른 가스에 비해서 발열량이 좋아요. 발열량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료로도 써먹죠. 그래서 또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하죠. 근데요, 이 정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얘를 빼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요, 모든 가스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프로판이나 부탄가스, 즉 LPG 가스를 여러분 보면 냄새나죠? 그것도 좋은 냄새 나요? 악취가 나요? 악취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래야 인식을 빨리 하는 거야. 근데요, 또 좋은 냄새 하면 잘못하면 또 방향제로 쓴다고 이거 다 집안에 뿌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맨날 맡을 수도 있잖아. 그럼 뭐가 문제냐면 또 중독의 우려도 있죠. 저 LPG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뭘 집어넣어요? 일부러 악취를 갖다 집어넣죠. 무치에다가 악취를. 그래야 빨리 인식을 빨리 할 수 있게. 자, 문제는 이걸 우리가 냄새 맡으면 가스가 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없을 때 이걸 감지를 해야 되는 감지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LPG는 공기보다 무겁다고 했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무거워. 자, 무거우니까 감지기를 달을 때 바닥에 달아야 될까요? 천장 쪽에 달아야 될까요? 그런 게 다 시험 문제예요, 지금. 이런 게 전부 다 시험 문제라고요. 근데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가스레인지면 옛날에는 대부분 가스통을 가스레인지보다 위에다 놨어요? 밑에다 놨어요?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밑에다 놨어요? 누가 밑에다 놓은 거예요? 아저씨가. 그래요, 정말 아저씨가 놓은 거죠? 왜 아저씨가 밑에 놨을까요? 그렇죠.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밑에다 놓은 거야. 그래 또 빨리 교차고 가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다 안 쓰고 우리가 다 썼다고 하는 거죠. 다 안 쓰고 여러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탄가스 혹시 조금 남았을 때 뒤집으면 여러분 더 잘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흔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다 안 쓰고 이러면 다 반납을 한 거야. 원래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여러분 여 위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놨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저게 옳은 줄 알고. 왜 이런 거 있죠? 왜 우리 시골집에 가면 꼭 가서 밥에 먹으려면 가스 떨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가스 때문에 밥을 못 먹는데 아궁이에 불 뒤편에 막 그러잖아. 근데요, 가스통을 한번 흔들고 이걸 위에다가 올려놔 보세요.
내일 아침에 먹을 가스까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무지한 거야,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아는 게 없다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런 것조차.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탄가스만 여러분 봐도 그렇잖아요. 부탄가스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나와도 이렇게 눕혀놓으면 또 잘 나오잖아. 그런 겁니다. 자, 하여튼 왜 LPG가 액화라는 표현을 쓰고 석유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셨죠? 네. 자, 그런 다음에 LNG입니다. LNG는 이걸 얘도 액화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천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즉 LPG 같은 경우는요, 정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에너지니까. 만약에 또 이걸 안 모아버리면요, 잘못하면 그 석유화학공업단지가 터져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 태워야 돼요. 혹시 석유화학공업단지 옆에 가면요, 옆에다 불 지르는 거 보셨죠? 그건 내가 못 모은 걸 갖다가 태워버려야 돼. 그래 안전하니까. 못 모아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태우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 이 천연가스는요, 우리 바다의 밑에 가면 천연가스층이 있어요. 그 가스층에다가 여러분 빨대를 꽂아서 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근해는 분명히 가스층이 존재합니다. 근데요, 내 거 내꺼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원래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걸 갖다가 자꾸 캐서 파는 거지, 있는 애들은요 내 거 안 쓰는 거죠. 미국 애들이 여러분 자기 나라 여러분 혹시 석유 빼내던가요? 많이 안 빼낸다. 서워. 왜? 나중에 이제 자기네 거 써먹어야지. 다 쓴 다음에. 그런 걸 원래. 하여튼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여러분 시출을 하냐면 저기 인도네시아 또는 말레이시아 그 근해에 가서 그 나라에서, 자, 우리나라 여러분 시추선 같은 거 참 잘 만들어요. 한때는 우리나라 여러분 그 근해에 여러분 지금 뭐가 석유가 있는지 탐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노하우가 생기면서 그 탐사하면서 잘 만들어요. 그걸 이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시추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를 갔어. 그래서 그 근해에서 가스층을 발견했는데 한 20년 쓸 게 나왔어. 자, 그러면 그 나라하고 딜을 하죠. 야, 우리가 이걸 가스층을 조사해 봤더니 니네 나라는 지금 요 근처에 가스를 20년 쓸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설비를 다 만들어주고 빼는 설비 다 만들어주고 할 테니까 우리가 10년 쓰고 니네가 10년 쓸래? 그럼 그쪽에서는 어때요? 콜 할까요? 노 할까요? 콜 하는 거죠. 왜요? 그 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 기술 있어도 당장 여러분 쓸 게 없으니까 그걸 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걸 갖다 누가 잘하냐면 일본 애들이 잘하는 거죠. 자기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도로 만들어주고 뭐 다 한 다음에 그 나라 가서 거의 대부분 장악해버리는 거죠. 일본 애들이. 쉽게 얘기하면 좀 악질이죠. 그걸 배워갖고 또 중국 애들이 더 악질적으로 하죠. 하여튼 그래. 문제는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어떤 협상을 맺고 올 때 그걸 사오는 개념으로 봐. 왜? 공짜잖아. 공짜가 아니죠. 왜? 이미 시설비가 다 투자가 됐으니까 사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걸. 실제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천연가스는 뭐가 좋냐? 가장 여러분 연소를 하고 나서 오염물질이 가장 적은 게 바로 이 천연가스입니다. LNG예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이 천연가스는요, 공기보다 가벼워갖고 무조건 공중으로. 그러면 뭐가 좋냐면 혹시 가스가 누출이 돼도 터질 일이 없는 거죠. 어차피 없어. 뭐 있어야 터지지. 여러분 요즘 우리가 흔히 해서 가스를 도시가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 도시가스 원료로 씁니다. 자, 기본적으로 혹시 저 밑에 남해안 쪽에 가면 여수, 여천, 그 다음에 동해안 쪽 올라가면 여러분 울산, 포항, 그 다음에 강릉 같은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있다는 얘기는 그 자체에서 LPG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멀리 여러분 이송시킬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소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도시가스 원료를 그 지역 같은 데는요 100%는 아니지만 그걸 희석해서 뭘로 쓰냐면 도시가스 원료로 써요. 아셨죠? 근데 그 나머지 지역은 거의 대부분 뭘로 하냐면 이 LNG를 도시가스 원료로 쓰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 그 많은 지역에서 쓰고 있는 이 천연가스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출이 돼도 터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뭐 어떤 아파트 뭐 터졌다고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LNG와 LPG의 개념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LNG를 갖다가 특히 많이 쓰는 가장 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시추도 잘하지만 뭐도 잘하냐면 여러분 운반선도 참 잘 만들어요. LNG 운반선이요. 여러분 세계적인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가끔씩 가다가 다음 볼까요? 자, 이건 여러분 도시가스 즉 LNG를 즉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볼까요? 가스전에서 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스를 갖다가 자 지상 액화기지에다가 갖다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액화가 됐죠. 이거 갖다가 빼다가 여러분 수송선에 실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요 배 LNG선이 여러분 요 액화하는 기지에서 여러분 여기서 가져다가 여기 액화를 하는데 이 배에서 여기서 바로 가다가 이 배 자체에서 액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지상으로. 그러면 그만큼 빨리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는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잘 만든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엔진도 자 벙커시로 가는 그런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LNG로 가는, 그러니까 굳이 또 연료를 또 다른 연료를 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실어진 연료 가지고 또 그걸 또 추진해서 가니까 그만큼 또 환경 오염도 덜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거지. 이걸 참 잘 만든다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은 여러분 이런 기본 원래는 일본이 잘 만들었다가 그걸 갖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때요? 자 해서 조금 더 특화돼서 더 잘 만들어지는 거죠. 못 따라와요. 중국이요? 중국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웃긴 얘기가 있죠. 중국에서 여러분 자기 나라 자체에서 여러분 만들라고 자기 나라 걸 이제 계속 쓴다고 요 LNG선을 만들었는데 3년 만에 그 배를 폐선을 시켜버려요. 3년밖에 안 된 배를 폐선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치다 못 고쳐. 뭐가 고장났는데 못 고쳐. 뭐가 고장났는데 고치면 못 고쳐. 뭐가 고장났는데 못 고쳐. 그러니까 아예 못 쓰게 생겼으니까 3년 만에 폐선해요. 이런 건 유례가 없는 얘기야. 그로부터 여러분 자기 나라 자체에서 요거 배 만들어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 왜? 만들어봐야 또 못 쓰니까. 그래요, 중국 애들이.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또 러시아 쪽에서 또 이걸 또 잘 가져가려고 해요. 왜? 러시아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뭘 만드냐면 이 LNG선 자체를 쇄빙선 LNG선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요 북극해를 갖다 그냥 어때요? 그냥 깨면서 가니까 자기 나라에 더 빨리 도달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건 잘 만든다니까, 이런 특화된 배를.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업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거예요. 한때는 여러분 조선업이 조금 불황이 있다가 요즘 괜찮이 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몰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좋아요. 가져옵니다. 자, 이걸 가져와서 여러분 배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 LNG 저장, 그러니까 가스 저장소는 주로 해안가에 존재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천, 평택, 뭐 군산, 목포, 뭐 여수, 그다음에 저쪽으로 뭐 강릉 이쪽에 이런데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있죠. 저장 탱크. 자, 이 저장 탱크에서 각 공급 관리소로 뭘로 보내주면 무조건 잘 들으세요.
도시가스 즉 LNG는요. 여러분 LPG 같은 경우는 LPG 운반 차량이 있죠. 탱크 로리가 있어서 여러분 운반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LNG는요. 무조건 배관으로 보내줘요. 무조건 뭘로 간다고요? 배관. 배관으로 갑니다. 아셨죠? 아파트 여러분 지금 우리 집까지 지금 뭘로 와요? 배관 온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화력발전소 뭐 지역 난방으로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압력을 조정해서 또 뭐 공장 같은데 자, 그다음에 또 우리 가정용으로 오는 거죠. 전부 다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우리나라 기반 시설이에요. 이런 거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반 시설이 들어갔는지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끔씩 그렇죠. 도로 포장에는 조금 좀 땅 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기반 시설이 이제 우리나라 땅에 다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땅이 맨날 파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기반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우리가 손해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수도로 조금이라도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인터넷이 안 되면 뭐예요? 나라가 이 모양 왜 모양 이 꼴이냐?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만 없으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전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전쟁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런 기반 시설이 전부 다 무너지니까요. 자, 볼까요? 요즘은 이렇게 큰 LPG 통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어떤 LPG 쓰려면 조그만 LPG 통 썼었죠. 오토바이 뒤에다 매들고 막 왔다 갔다 삐리삐리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질색을 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저거 넘어지면 터져버리는데 저 위험한 폭탄을 갖고 갖고 다닌다고. 그것도 오토바이에다가. 차량도 아니고 오토바이에다가. 요즘 혹시 오토바이가 여러분 혹시 LPG 통 배달하는 거 보셨어요? 아예 못 봤어. 그러면 LPG를 안 쓸까요?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게 여러분 오토바이가 절대 안 하고 여러분 차량으로 운반하는데 이런 큰 상가 같은 데는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LPG 저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탱크 로리가 여기다 주입을 하고 가. 그러면 나는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갖고 우리 가게까지 배관으로 와요. 그러면 내가 쓴 만큼 계량기에다가 있어 갖고 계량기만큼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기반 시설이 거의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자, LNG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 공장에서 쓰는 거죠. 자, LNG를 쓰는 이유가 환경오염이 그만큼 적으니까 대규모 공장 같은 데는 이렇게 LNG를 많이 쓰죠. 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 하여튼 우리나라 이렇게 자, 천연가스 쪽을 또는 가스 쪽을 많이 쓴다는 거. 자, 그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방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